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채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문장 넣기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문장 넣기는 큰 틀에서는 흐름입니다. 흐름. 그리고 흐름 유형을 풀 때는 제가 소개하는 키워드 있죠. 네 글자로 되어 있는 거. 뭡니까? 이거 좀 크게. 그렇죠. 접대, 관, 내.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 요거를 근거로 문제를 푸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하고요. 이 접대, 관, 내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용어. 자, 그리고 늘 하는 거. 흐름을 제대로 알려면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흐름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계속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있죠. 처음. 그러니까 답지 1번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문장들을 처음이라고 보고 거기서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파악하면 조금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하나 더 말씀을 드렸죠.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라고요? 기준을?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그거를 계속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들을 간략하게 또 정리해서 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문제풀이 흐름 표시했고요. 이거는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네요. 문장 넣는 겁니다. 접대, 관내. 저는 의도적으로 이걸 써요. 여러분한테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 풀다가 조금 좀 헷갈리고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상기하라는 거죠.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 흐름의 중요한 틀입니다. 주어진 문장 보니까요. 나는 여전히 정확하게 짚어내지를 못합니다. 메디의 성격을요. since는 because의 뜻이에요. 지금 2021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since가 because의 뜻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악함이라는 게 많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죠. 주어진 글 정리합니다. 정리를 할 때는요. 여러분 어렵게 하지 마세요. 무엇이 어때?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에서 자세하게 퍼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M의 성격을 잘 모른대요. 잘 짚어내지 못한대요. 매디 다 쓸 필요 없죠. 그냥 저는 M이라고 하겠습니다. M. wickedness가 다양하기 때문에. wickedness는 사악함인데 좀 더 분명하게 보이라고 제가 일부러 영어로 그냥 썼습니다. since라는 접속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정리에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주어진 글을 보니까 내용으로 봤을 때 앞에 뭐가 나와 있을까? 메디의 성격을 제대로 짚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왜? 스틸이 있으니까. 여전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명심해야 될 건 뭐예요? 앞에 wickedness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정리를 하고 이제 글을 읽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답지 1번 시작하기 전까지의 문장들이 바로 이 문제를 푸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자, 보죠. 상상해 보세요. 제가 당신에게 메디가 나쁘다고 말한다고요? 그냥 뒷담화 하는 거네요. 아마도 당신은 저의 억양으로 유추할지도 몰라요.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 그 문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말하는 사람이 걔는 도덕적으로 나빠, 그러니까 인간성이 틀렸어, 이걸 뜻한다고 말할 수도 있대요. 자, 지금 내가 여기 지면에 나와 있는 아이가 메디를 욕하는 겁니다. 덧붙이면, 자, 어디셔널리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메디를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쵸? 당신은 아마도 유추할 겁니다. 유추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메디를 부인하고 있어. 부인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나랑 잘 안 맞아서 내가 걔가 싫어, 이겁니다. 이거. 또는 말을 하는데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도 걔를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disapprove는 싫어하다는 의미죠. 너도 나처럼 걔를 싫어해야 돼. 또는 비슷하게, 자, 기분 나왔는데요, 기분의 뜻은 뭘까요? 우리 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에서 기분 했습니다. 2번 나왔어요, 앞에서. 무슨 뜻이에요? 고려해서란 뜻이죠. 그쵸? 언어적인 관습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요, 언어적인 관습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하는 그 투입니다. 말투, 말하는 뉘앙스, 그거를 linguistic convention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해서요, 내가 믿을만 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친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이 저를 엄청 좋아해요. 그렇게 믿을게요. 그래서 제가 와서 누구를 막 욕합니다. 되게 비난하는 어조로. 그 여러분은 저를 좋아하니까 제 말을 믿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뭘 바랍니까? 내가 그 사람 싫어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걔를 싫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아니, 실화가 아니라 여기서 그렇다는 겁니다. 나 여기서 누구 욕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렇잖아. 이 내용이 그렇다고. 자, 제가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말을 하는 거죠. 메디 나빠 얘기했더니 얘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메디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건가? 그러니까 인간성이 틀렸다는 건가? 아니면 얘가 메디 싫어하는 거구나. 그것도 아니면 나도 얘처럼 메디를 싫어하기를 바라나?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돼요. 왜냐? 지문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니까. 여기서 더 뻗어나가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1번 나왔죠? 이 1번이 답이라는 게 아니라 1번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업하면서 요거 배치하는 게 좀 힘들었어.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조금 좀 지저분하더라도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그림에 좀 신경을 쓰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은 제가 바로 대입을 한 거예요. 1번에 대입을 하고 1번 뒤에 문장을 읽고 간략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를 보시는 거예요. 1번 뒤에 문장 보면요, however로 시작하죠. however가 나온다는 건 다른 내용이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일단 1번은 아닙니다. 그냥 뒤에 문장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습니까? 앞에 위키니스가 안 나오죠. 그리고 여전히 메디의 성격을 잘 모른다는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그냥 아니에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however로 갈게요. 그러나 하면서 아까 다른 내용을 얘기하죠.
You might not get a more detailed sense of. 당신은 더 자세히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특정한 종류의 방식을요. 메디가 나쁘다는. 그리고 메디의 전형적인 성격적인 특징들을 그 기타 등등을 잘 모른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점에서 나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bad라고 할 때 인간성이 나쁠 수도 있고 또는 말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기가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bad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번으로 갈게요. 2번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1번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 문장만 봐도 2번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죠. 2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 왜 안 돼요, 2번이? 앞에 wickedness에 대한 그쵸. 앞에 wickedness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2번은 아닙니다. 이렇게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자, 이제 2번 뒤에 문장 가보죠. 정확하게 말했네요. 잘했습니다. 네. 자, 2번 뒤에 문장을 보면 in contrast로 시작하죠. 대조적으로 라고 하면서 아까 또 다른 내용이 나오네요. 자, 아까 또 다른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내용 보니까 만약에 내가 메디가 사악하다고 말을 한다면 메디한테 미안하더라고. 이거 질문 계속 보니까 그땐 you get more of a sense of her typical actions and attitudes to others. 당신은 그녀의 전형적인 행동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bad보다 wicked 하면은 느낌이 좀 달라지죠. 나빠하고 사악해하고는 다르잖아. 메디 불쌍해. 자, 여기서 wicked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wicked는 더 구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3번 괜찮을 것도 같아요. 네. 일단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또 풀면 안 되겠죠. 그 뒤를 또 봐야 됩니다. 그 뒤를. 3번 뒤에 문장 이제 보기 전에요. 한번 또 짚어보면 아직 짚지 않았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죠. 나 메디 잘 몰라.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죠. 3번은 아니라고 이렇게 했고 그 3번 뒤에 문장을 보니까 The word wicked is more specific than bad. wicked란 단어가 bad보다는 더 구체적이긴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지금 3번 뒤에 있는 문장은 그 앞에 문장과 그냥 내용상 딱 붙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끼어들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3번 앞에 문장에서 wicked가 bad보다 더 구체적이죠. 맞아요. wicked는 구체적이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또 아닙니다. 자, 그럼 4번 뒤에 문장 보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아마도 메디라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더 강력한 함축이 될 거예요. connotation은 함축, 함유라고 그래서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압축해서 이렇게 담는 거라고요. 압축해서 드러내는 거, 표현하는 거. 자, 4번은 어떻습니까? 4번에 또 대입을 해보죠. 일단 앞에 매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거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wicked란 단어가 또 나왔고요. 두 개가 지금 충족이 되죠.
그러니까 4번 되는 거죠. 4번. 자, 그리고 5번 뒤에 보시면요. 이거는 뭐, 예, 5번 뒤는 이제 또 보죠. 오 번 뒤에 문장을 보실 때는 거기에 접속사로 in addition이 쓰였다는 걸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in addition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in addition이 있다는 건? 덧붙여서 추가해서라고 그래서 아까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럼 in addition의 뒤에, 그러니까 5번 뒤에 문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앞에 내용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셔야죠. 자, 일단 4번은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보면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괜찮고요. 자, 이제 5번 뒤에 문장을 볼게요. in addition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격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열거하는 표현이죠. 덧붙여서 추가해서 또 다시 전형적인 언어적인 관습을 가정하면서 당신은 또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메디를 부인하고 있다는 걸, 즉 싫어하고 있다는 걸, 또는 당신이 메디를 싫어해야 한다는 걸, 또는 유사하게 가정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여전히 그녀의 도덕적인 특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성이죠.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여기선 고상하게 디스커스로 나왔는데 뒷담화 하는 거죠. 뒷담화 하고 있다는 걸 가정하면서 말이죠. 자, 지금 5번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과 같은 얘기, 다른 얘기. 그거만 하면 돼. 아까 같은 얘기, 같은 얘기, 같은 얘기. 뭐예요?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그러니까 5번엔 끼어들 여지가 없죠. 왜냐, in addition을 표지로 해서 앞과 같은 내용을 연결하고 있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문장들 사이에서 사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지문들 이렇게 쭉 제가 소개하고요. 그냥 간략하게 훑어만 보시죠. 정답의 형태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자료 올려져 있죠. 또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 그래, 참 문제 잘 만드는 거야. 어떻게 딱 이런 문장을 또 꼽아가지고 문제로 내. 똑똑하신 분들이 진짜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제는 반복되는 표현들을 제가 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반복되는 것들을 표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주제를,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지문에선 결국 무슨 내용을 하는 겁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보다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뭐 내용 정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뭐 해야 한다라고 또 가면은 조금 좀 비약이죠. 여기서는. 자, 표현되는 것들, 그러니까 반복돼서 표현되는 것들 한번 어떤 것들이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유추를 다양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유추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알다, 인식하다,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간단해요. 이건 이 글의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파악하다 이거야. 파악하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하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내용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제가 쭉 표시를 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죠. 여기선 뭐 링귀스틱 컨벤션, 말버릇, 말투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어렵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리고 bad와 wicked가 다양하게 의미를 띨 수 있다. 그런 게 또 나왔죠. 유추, 해석, 인식 다 같은 내용인 거고요. 표현의 다양성 이게 또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표현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 또 이게 중요하게 반복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자, 내용 정리 아까 보여드렸던 거 다시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문제 풀이할 때 같이 살펴봤던 거 자료 올려져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문장 넣기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넣기는 흐름이죠. 흐름을 볼 때는 접대, 관내,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 제가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처음 문장들에서 기준을 분명하게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무엇이 어떠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들을 간략히 정리해서 대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추천하고 그리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문장 넣기나 문제를 풀 때는 그냥 감으로 풀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어에 뛰어난 사람들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문장 내에서 근거를 분명히 찾으세요. 근거를. 그걸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정확도를 훨씬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8번은 마칠게요.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